예,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신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처럼 신금을 이제 목에 비유해 갖고요. 갑신, 갑자, 뭐 갑진 마찬가지 갑목과 을목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건데요. 자, 일단 신유일주. 네. 여기에 뭐가 있든 중요한 거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요. 자, 신유일주가 갑신을 봤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근데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신금은요, 신금이 제일 좋아하는 목이 어떤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로 봤을 때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재물은 뭘까요? 자, 1번, 을목. 2번, 갑목. 3번, 갑기압. 어떤 걸 제일 좋아할까요? 여기서 이제 1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도 3번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을목이 좋기는 하죠. 그런데 이 을목은 너무 지나치게 극을 받을 땐 경금을 끌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일간들은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자, 기토가 개수를 봤다. 네. 그럼 짝이 맞아서 좋다고 했죠. 그런데 그 개수는 때에 따라서 무토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금의 을목을 보면 을목은 경금을 끌어올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이 기토를 보면은요, 마찬가지 좋기는 하지만 갑을 끌어올 수 있고, 모든 음간들, 그러니까 육친상으로 편재라고 표현을 할게요. 편재 개념은 또 다른 비견을, 그러니까 겁재를 끌어온다는 거죠. 육친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그러기 때문에 원래 신금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갑목이 아니라 갑기압되어 있는, 약화되어 있는 갑목이에요. 이런 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금 입장에서 원래 신금은 갑을 치기가 버겁다고 했죠. 작은 칼이 큰 나무를 치기는 버겁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신유일주죠. 이 정도면 중간 칼이죠. 어지간한 목은 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신유면은 갑신대원을 봤다. 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갑목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신금이라는 뿌리를 달고 왔어요. 이 신금이라는 것은 뭐의 뿌리일까요? 그렇죠. 천간의 경금의 뿌리. 예.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이걸 해석을 잘하자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요 상태만 본다면은 이 갑목은 충분히 신금이 요리할 수 있어요. 이게 지지 신금이 없다. 그러면은 신유라는 칼이 뿌리가 있다는 얘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약해진 갑목을 충분히 먹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야? 경금의 뿌리 신금을 달고 왔죠. 자, 이럴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신금이 여기 원국 중에서요, 자수가 있다.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러면 이 신금은 자수로 인해서 신자진으로 흘러갈 수가 있죠. 그럴 땐 이 경금이 큰 역할을 못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천간으로 을이 있다. 뭐 을이 여기 있든 여기든 어디 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따라서 어떤 그 뭐 부모 자리나 형제 자리나 자식 자리나 이런 거에 그런 위치적인 영향은 있는데, 을이 있다는 얘기는요, 이 을이 끌어오는 글자가 경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경우에 신금이 내가 타고나 있는 게 을목이야. 원국에서 타고났죠. 그럴 때 갑목이라는 죄를 받잖아요. 신유 입장에서는 을목보다는 갑목에게 순간적으로 마음이 갑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사업을 합니다. 또는 남자면은 사업을 하거나, 뭐 남녀 공용, 이제 예를 들면 사업은 꼭 남자만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자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원국에 내가 을이 있고 그 다음에 갑을 받잖아요. 근데 나는 힘이 있으니까 이 을목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을목 갖고는 양이 안 차니까 갑목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조금 실수했어요. 원국의 을목은 충분히 내 재물이고 칼자루니까. 그런데 갑신이 왔어.
약해, 간목이.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는 저거 내가 먹을 수 있어, 사업하면 돼, 이래서 갑이라는 글자가 십간의 첫머리죠. 우두머리,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새로운 거에서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새롭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라는 게 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갑신대운이라고 했죠. 자, 요 신금이 원국에 을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아까 그랬죠, 신자녀로 돌아가면 상관없는데 을이 있을 때 이 을이 경을 끌어온다고 했죠. 자칫 잘못하면은 사업을 하다가 무리한 확장이나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유가 갑신을 받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갑이지만 요 신금이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있냐 없냐,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제가 갑목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는 갑이나 화나 목이나 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목은 말 그대로 봄의 시작이고 화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던 거. 그렇기 때문에 갑목이나 병화나 또는 을목이나 정화나 이렇게 화운이 올 때는요,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럴 때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갑신대운에 이 사람이 원국에 을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경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가업기승을 한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부모가 해왔던 거를 내가 다시 하는 것 뿐이야. 그럴 땐 또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업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가 가업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확장을 하는 거냐,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또다시 벌리느냐, 이거를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지만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갑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갑신이 원국에 자수가 있으면 신장으로 돌아간다고는 했지만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원국에 진유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신금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유합금이 돼서 정확히 말하면은 토생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금은 더 강하고 뿌리가 튼튼하죠. 그럴 때 갑신을 봤어. 그러면은 개연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 신금하고 요 진토는 원래대로라면 자수가 빠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진짜로는 신자진이 안 돼. 그런데 자수라는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천간으로 임수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확실하게 신자진이 되죠. 자, 그럼 무슨 상황이 되느냐, 신자진이 돼서 진유합이 된 거야. 그럴 때 이 갑목은요, 물을 먹고 커졌죠. 그런데 그 물이라는 거 신자진으로 인해서 진유합금 돼서 커졌어. 근데 이 진토는 나한테 인성이죠. 이러면 또 돈이 크게 벌립니다. 자, 잘못 생각하면은 갑신이 물 먹고 신자진 돼서 커져 있는 큰 갑목인데, 신자진으로 커 있는 갑목인데 신유가 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왜? 원래 원고에 진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말이죠, 진토가 없다고 칩시다. 이게 그래서 글자 하나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원국에 진토가 없고 천간에 임수가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요, 요 신금하고 요 임수 때문에 임수의 뿔이 자수가 내려와서 이렇게 신자, 그 다음에 진이라는 글자는 원래 없다고 했잖아요. 끌어올 수는 있어. 자, 그럴 때 그 진토를 끌어올 수 있는 글자가 여기 있어요. 배우자 궁에. 그러면은 배우자로 인해서 재물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건 배우자로 인해서 커지는 재물이죠. 만약에 말이죠, 이 신유가 뭐 무죄라고 칩시다. 무죄라고. 무죄사주 신유가 갑신요를 봤어. 천간에 임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 결혼을 한 무죄 남자라고 쳐야 돼요. 예를 들어야 되니까, 결혼한 무죄 남자 사주가 갑신요를 봐서 천간에 임수가 있고, 그럼 신자진이 되죠.
자, 이 무죄가 처음으로 죄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한 남자라면은 여기에 마음이 확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결혼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죄가 재운을 볼 때는요 사업에 대한 욕심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금방 그랬잖아요. 제가 물 먹은 갑은 원래 신이 잘 못 친다고요. 신유라 하더라도 신유가 칠 수 있는 건 중간 크기의 칼이기 때문에 물은 왕창 먹은 갑은 못 쳐요. 그 배우자로 인해서 신자진의 진토가 따라오니까 배우자 덕분에 먹을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거는 가정을 지켰을 때 얘기죠. 가정을 못 지켰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사주일 때와 원국에 죄가 있을 때 이런 걸 또 잘 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원국에 여기 또 갑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요번에는 갑오야. 이렇게, 자, 여기 임수가 있고 갑오가 있어. 그런데 갑신을 받죠. 자, 이럴 때 임수의 뿔이 자수가 내려와서 신자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원국에 있는 갑목은, 자, 늘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원국에 있다는 거는요 내가 타고난 거야. 자, 내가 타고난 게 원래 내 겁니까? 운에서 오는 게 내 겁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걸 까먹을 수가 있어. 왜? 알지만 안다고 넘어가니까 까먹는 거야. 원래 원국에서 타고난 게 유일한 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요 갑목이 내 여자야. 남자 사주일 때는요. 또 내 돈이야. 맞죠? 그럼 내 돈은 오화를 깔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화의 천간은 병화니까 요 신금에 병신합을 하는, 신금에서 병화를 끌어오는 구조잖아요. 오화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갑목은 화하고 관련된 돈이죠. 인호수를 깔고 있는 거고 그것이 나한테 합을 하는 존재니까. 그런데 갑신대운의 속성이 완전 틀리죠. 이럴 때 이제 횟가닥 도는 거야. 왜? 임수라는 뿌리가 내려와서 신자진을 하면은 신유가, 원래 타고난 갑목은 불을 달고 있어요. 아 뜨거. 아 뜨거워서 싫어. 그런데 이 갑목은 물을 달고 왔어. 자, 그럴 때 횟가닥 도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결혼한 입장에서 로맨스에 빠진다. 예. 정확히 말하면은 불륜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왜? 내가 놀 수 있는 물이 들어왔고 그것이 신자진의 진토가 그러니까 생식기공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기존의 배우자는 정신적으로는 합을 하더라도 육체적으로는 안 맞는데, 이 여자는 내가 놀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맞고, 이럴 때 이제 잘못하면은 가정을 깰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걸 응용하면은 갑자도 쉬워. 네. 그 갑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 자, 물 먹은 갑이야. 그렇죠. 이 물 먹은 갑을 신금이 치려면은 못 칩니다. 왜? 그냥 갑이 아니라 물 먹었으니까. 이럴 때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갑기합토. 자, 이게 뭔 말이냐. 갑기합토. 글자상으로는 갑기합토를 알았어. 그러면 손님한테 갑기합토 하세요 라고 하는 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뭘까? 내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사주가, 자, 갑자가 들어왔을 때 신유가 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원국에 이제 갑이 하나 더 있으면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국에 갑이 있어. 뭐 갑인으로 합시다. 나는 신유고. 그 다음에, 예. 자, 요런 상황에서 갑자대운이 왔어. 그러면은 여기도 갑인이 있고 여기도 갑자가 왔죠. 이런 거는 안 가르쳐 줘야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자, 요 구조만 갖고 얘기하자면요 간단해요. 이 신금이 이 갑목을 사실 치기가 버겁다고 했죠. 아무리 중간 크기 칼이라고 해도 얘도 커. 그쵸? 그런데 또 갑자가 왔어. 그러면은 이 물을 머금고 이게 또 얘를 또 수생목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유금에서 또 금생수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값도 크고 이 값도 크죠. 둘 다 갑갑해. 내가 치기가 버거워요. 그럴 때 뭐냐? 여기 갑기압토, 여기 갑기압토. 네, 두 집 살림을 할 경우에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신금은 무조건 뭐 갑기압 두 집 살림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구조를 따져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조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원국에 갑인을 칠 수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갑인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갑인이 아니라 뭐 갑진? 예. 이러면은 이제 확실하게 먹을 수가 있죠. 원국의 갑진이다. 그러면 신유 입장에서는 진유합금을 하는 동시에 이 갑을 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땡큐죠. 그럴 때 갑자가 왔다. 이럴 때 자하고, 그러니까 자진이 만나죠. 신자진의 개연성이 생기죠. 그러면서 갑갑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경우에도 쌍갑이 되고 신자진으로 인해서 물목은 갑갑이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신금이 이거를 둘 다 못 쳐요. 원래는 내가 칠 수 있었는데 이 갑자 때는 못 치게 되죠. 자, 요럴 때 이제 두 집 살림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그 대운에서는. 그 다음에 다음 대운은 또 틀려지는 거니까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요. 신금일간들은 갑기합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거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신금을 제대로 못 봐요. 무조건 신금은 작은 칼이니까 을목만 칼자루니까 을목만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맞기는 해. 그런데 그 을이 경을 끌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뒷부분을 잘 봐야 돼요. 아까 갑심 설명했듯이. 그 다음에 갑기합토라고 했죠. 신금이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은 갑기합토예요. 그런데 갑갑하다. 못 쳐. 신금 입장에선. 그 갑갑을 해소하는 게 뭐예요? 갑기합, 갑기합. 그 기토가 가정이잖아요. 자, 이렇게 초반부터 너무 비도덕적인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갑진 땡큐지. 네, 진유합금이 되니까요. 뭐 이것만 하면은 두말할 필요 없죠. 자, 이럴 때 땅으로 인해서 배우자로 인해서 진유합금이 되니까 좋죠. 말하는 직업이나 말로 인해서 또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유합금이 돼서 음식에 관련된 일도 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음식은 양식, 한식, 중식 중에서 아무래도 토니까 한식, 토속 음식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되고요. 갑인 신유가 원래는 갑인을 못 칩니다. 그런데 이 갑인이 원국에 뭐 오화가 있다 또는 사화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칠 수 있지. 그런데 말이죠. 자, 오화가 있을 경우에는 인호술로 인해서 갑이 약화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사화를 지우고 얘기를 합시다. 자, 인호술 됐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인호술의 천간은 뭘까? 오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병화라는 글자를 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합을 한다는 얘기는 내 배우잖아. 남녀 불문하고 내가 합을 하는 건 내 배우자예요. 그러면은 인호술로 인해서 병화가 떠갖고 병신합 수가 되죠.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신금 입장에서 내가 원래 오화 때문에 병신합으로 어두워져 있는 걸 타고났죠.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는 병화라는 글자가 병신합이 돼서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병신합 수에서 노는 건데 요런 구조의 사주인데 갑인대운이어서 인호술이 됐죠. 그러면은 이 병화가 그때부터는 내가 병신합 수에서 노는 게 아니라 나를 얽어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묶인 걸 풀고 싶죠. 그래서 동업이나 공동투자나 또는 비견을 찾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여자 같으면은 비견에 남자를 찾는다든지. 왜? 묶인 걸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없고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은 요 갑인이라는 재물은 충분히 먹을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재물이 들어오면은요,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재물로 인해서 생겨지는 파급 효과를 생각해 하셔야지만이, 그래야지 상담이, 현실적인 상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로또 복권 됐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됐어.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보면 그 사람 쫄딱 망해 있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모든 재물은요, 그 재물만 놓고 보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상담을 너무 단순하게 할 때는 재운이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와서 좋네, 여자가 생겨서 좋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를 따지셔서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가 왔으니까 좋다, 이런 1차적인 상담은 그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프로니까. 프로는 이런 글자가 왔을 때 원국에 오화가 있다, 인호술로 됐다. 근데 인호술의 천간 병화 때문에 병신합이 원래부터 그 병신합 수에서 내가 놀던 것이 병화가 강해지니까, 놀던 것이 나를 억제한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화가 있어서 인호술이 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사화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내가 사유축을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유축에 사화까지 있죠. 그러니까 신유가 사화까지 있는 거예요. 사유축까지. 그럴 때 갑인이 왔죠. 원국에 수가 약하거나 뭐 없다고 칩시다. 그럴 때 갑인은 먹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여기에 자수가 있다. 그럴 땐 또 얘기가 틀려져요. 아니면은 여기 자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 갑인이란 글자가 와갖고 이 자수가 수생목을 일단 물을 먼저 먹었죠. 그러고 나면은 아무리 사유축돼 있다 쳐도 이거를 치기가 어려워요. 되려 치다가 잘못하면은 사화나 임목, 요 자에서 올 수 있는 신금, 인신사의 구조로 흘러가 버렸죠. 예. 그럴 때 이제 자수의 위치가 부모 자리에 있으면 부모, 형제, 핏줄과 뭔가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마라. 경제적 거래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태콩 자리니까 이사나 어떤 집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인이 왔을 때는요, 요 인목이 인호술로 가느냐, 인신사회로 가느냐. 그 다음에 내가 타고나 있는 원국이, 예를 들면은요, 원국이 안정이 돼 있는 구조다. 그럴 땐 인신사회가 좋을 리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애시당초에 원국이 안정이 안 돼 있어. 예를 들면은 여기에 신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뭐 일단 갑인을 얘기해야 되니까 사화를 빼야 돼. 왜? 사화가 여기 그냥 사화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또 공부하기 편하겠다. 자, 이럴 때 갑인대운이 왔죠. 그러면 이 갑인대운은요, 인신사의 구조를 거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사유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사화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해수, 신금, 갑인대운의 임목, 이건 누가 봐도 인신사예요. 맞죠? 예.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시에 사화가 있다, 그러면 사유축이 돼 있죠. 이럴 때 배우자궁이 변동이 없으면 이 갑인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사화가 없다고 칩시다. 그냥 여기는 그냥 뭐가 있다고 쳐. 그냥 없다고 치고.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임목하고 신금, 해수, 인신사유 중에서 빠진 게 사화죠. 그걸 잡아주는 글자가 여기 있어. 사유축으로. 그래서 이럴 때 또 배우자궁을 잘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왜 자꾸 이 얘기를 끄집어내냐면요, 신금이 뿌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생겼어? 배우자궁이 있는 거죠. 배우자궁을 잘 지켰을 때 내가 힘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작은 갑목 같은 것도 칠 수 있고, 갑기압된 거 더 잘 치고, 을목은 더 잘 쳐요. 예. 그런데 배우자궁이 이걸 못 지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글자상으로 신유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칼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재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경금 얘기도 했고 이번 주 또 신금 얘기를 하지만은요, 이게 뿌리가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은 인성만 있는 사주와 인성은 없고 뿌리가 있는 사주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신유일주 뿌리 있죠. 근데 원국에 토가 전혀 없어. 인성이 없어요. 반면에 예를 들면은 반면에 이제 신금이 뿌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기토가 있다. 예. 자, 이런 경우의 차이. 예를 들면은 그냥 기토도 아니고 기미다. 네. 기미를 달고 있는 신금과 인성이 없고 뿌리만 있는 신금의 차이가 뭘까?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없을까? 있을까? 네. 자, 이런 거는 한번 고민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이번 거는 한번 이런 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요거만큼은 제가 답을 안 드릴래요. 네. 왜냐하면 고민을 해봐야지 실력이 느니까.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아까 갑인 했으니까 이제 갑오 합시다. 자, 갑오. 내가 신유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오화를 달고 왔어. 이럴 때 내가 천간으로 천간 지지든 어디든 간에 수가 있을 때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해수가 있든지 또는 자수가 있든지 어쨌든 금생수에서 놀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갑오가 오면은 되려 좋아. 좌우충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제발 우리 사주 볼 때요, 충이나 형살이나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오행부터 생각하라고 얘기 누차 드렸죠. 오행이 우선이고 오행에 갑자기 왜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죠? 조열한습. 네. 자, 원령을 우리가 제가 예전 격국용신 배울 때 원령 따졌단 말이에요. 원령에 의해서 조열한습, 조우론을 보는 거. 그것이 이제 공통보감이고 요즘 말로 난강만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는 원령을 따지진 않지만 오행의 조열한습은 따져야 돼요. 왜? 원국에 타고나 있는 오행이 화가 많냐 수가 많냐 또는 한습하냐 그러니까 조열하냐 이런 건 작용을 해요. 오행의 작용이니까. 그럴 때 갑오가 왔죠. 이럴 때 여기 자수가 있다 좌우충 이러면 사주 못 봐. 충부터 따지면 못 보는 거야. 이럴 때 원국에 냉할 때 예를 들어서 조열한습에서 차갑고 냉하다. 이럴 때 갑오가 올 때는 이럴 때 땡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좋으려면 뭐예요? 술토라는 행이나 땅이나 이런 게 따라오면 인호술로 더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은 원국이 조열하다. 조열하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요. 오화가 예를 들면 병호생이라고 칩시다. 예. 이럴 때 또 갑오를 봤어. 이럴 때는 잘못하면 이 갑목은 호로록 타버리죠.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럴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수가 없어요. 수가 없다? 네, 하여튼 수가 없어. 그럴 때 갑목이 오잖아요. 이 갑목은 호로록 탄다고 했죠. 이거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제가 왔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럴 때 로또가 되잖아요. 일확천금으로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겼잖아. 그러고 나서 그것이 사라지죠. 조열하다고 했어. 그럼 뭐예요? 법적인 문제나 관제수가 생기죠.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짜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무제사주 남자가 이렇게 원국이 조열할 때 갑오대운을 봤어요. 이럴 때 갑목이라는 여자를 내가 신유니까 취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갑목이 호로록 탔어. 그 얘기는 뭐냐. 여자가 이 남자와 오랫동안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사랑하다가 아파서 죽었다든지. 너무 비극적인가요? 어쨌든 아니면은 도망을 갔다든지. 이 남자는 그 순간은 폐인이 되는 거죠. 왜? 화를 감당할 수가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열한 게 오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오행의 조열 한숨을 잊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이런 게 원래는 이런 게 비법이에요. 자, 갑술로 갑시다. 갑술. 네, 요것도 충분히 내가 먹을 수 있죠. 똑같은 얘기야. 다만, 예, 갑술이니까 이 술토가 인목을 부르는 통로예요. 그러면은 갑이 있으니까는 이 술토에는 인목이 내려올 수 있죠. 자, 이럴 때 인신사의 구조냐 아니냐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외로 답은 쉬워요. 그 원국이 인신사의 구조다. 갑술대운이 왔다. 갑의 뿔이 인목이 내려올다. 이 얘기가 뭔 말이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사화가 있고 여기에 해수가 있고 여기에 신금이 있어. 네. 빠진 게 뭐예요? 인목이야. 그렇죠. 그럴 때 갑술대운이 왔죠. 이럴 때 갑의 뿔이 인목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란 말이죠. 이럴 때 이제 재물적인 거를 교량을 잘해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갑술이 그렇다고 나쁘다 이게 아니죠. 원국의 인신사의 구조를 빠져있는 인목을 채우는 구조, 이럴 때는 그런 걸 해석을 잘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통변이 또 안 되는 거죠. 금방 저한테 해석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또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통변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쯤이면 슬슬 자기가 말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석이 되니까, 예, 그냥 넘어갑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을사. 신유가 을사를 봤죠? 땡큐지 뭐. 예. 그런데요, 문제는 이 사화가 사유축을 하는 사화를 을사가 달고 온 거잖아요. 근데 또 이 을목은 뭐를 끌어와요? 경금을. 그러면 그 뿔이 신금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돼요. 잘못하면은 미토가 있다든지 또는 해수가 있다든지, 이럴 때 을사대운을 보면은 마냥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예. 왜? 을이 끌어오는 경금이 미토가 있다는 얘기는 을사대운에 이 을목의 뿔이 묘목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경금의 뿔이 을목이 경금을 끌어오면은 경금의 뿔에 신금이 내려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부모 자리냐, 부모 형제 자리냐, 자식 자리냐, 이거에 따라 또 차이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을사니까 이 사화가 사일축을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유축을 하려면은 연과 월을 거쳐서 일과 만나는 게 사유축이야. 그러면은 이 자리를 거칠 때 이 사화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거에 따라 사유축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배우자궁의 변동은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주를 보실 때 배우자궁의 변동은 생식기궁의 변동이다. 요거를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을사가 볼 때 마냥 땡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을이 경을 끌어오거나 인신사의 구조가 되면은 이때는 좋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을류. 네. 똑같은 글자가 있네. 네. 남자 사주일 경우에는 같은 배우자궁하고 같은 글자를 달고 온 을목이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그죠? 네. 이럴 때 항상 대운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세운을 또 잘 찍어주면 돼. 을을 달고 왔죠. 그럴 때는 세운에서 인목이나 묘목이 들어오는 시점. 네. 그 다음에 을유 대운이잖아요. 그럼 유금의 천간 신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천간에서 경금이나 신금이 들어오는 세운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라.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네.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가 그러면 전부 뭐 재혼을 보면 다 바람납니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자, 배우자궁을 건드리는 글자가 오거나 배우자궁에 변동이 생기면은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그럼 배우자궁을 안 건드린다, 그럼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을류, 을사을류, 을축을 하잖아요. 그럼 배우자궁을 안 건드릴 수가 없는 글자잖아. 이러니까는 이럴 때는 돈도 돈이지만은 부부간의 문제를 소중해라, 내지는 뭐 부부간의 관계를 소중해라, 이런 얘기가 꼭 따라줘야 돼요. 현실적인 상담이니까 아무리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얘기를 해도 부부간의 문제가 있으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상담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건강 문제와 부부간의 문제야.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식 문제가 생기고 부모 문제가 생기고 그 주변 문제가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건강은 1차적으로 내 몸에 관한 거고, 만약에 남자의 입장에서 정말 굉장히 예쁜, 진짜 뭐 남자들이 꿈에 그릴 만한 여자가 옆에 있다고 칩시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운이 올 때는 그 재를 취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따져야 되니까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을류라는 글자가 올 때 배우자궁하고 동일한 글자가 왔기 때문에 이럴 때 해석을 잘해야 되고요. 만약에 말이죠, 이게 을류가 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원국에 갑진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다른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요럴 때는 피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진유합을 할 수 있는 글자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꼭 갑진이 아니더라도 뭐 을사라고 칩시다. 예. 신사로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신사, 그럴 때 을류가 왔다, 이럴 땐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사유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을목이란 재를 얘가 먼저 먹냐 얘가 먼저 먹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말이죠, 요 시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 시에 있으니까는 이게 을경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으로 인해서 재물이 생기는 겁니다. 경금이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식 자리에 있잖아요. 자, 늘 잊지 마세요. 부모 자리, 부모 형제 자리, 나와 내 자식. 그럼 내 자식은 누구 편 들어? 내 편을 들을까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편을 먼저 들겠죠. 당연한 거예요. 예. 그 개연성을 생각하면은 의외로 답은 쉬운 겁니다. 자, 을류 얘기했고요. 을충 얘기합시다. 을충. 자, 여자 사주든 남자 사주는 을축대운, 신유일주와 을축대운이 되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만났죠. 그러면은 유축이 만났으니까 여자 사주에서는 사화라는 관이 오는 거고요. 남자 사주에서는 을축이니까 을목이란 재가 축토를 달고 와갖고 배우자하고의 변동이 생기죠. 그럼 남녀 공이 뭘 조심해야 돼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걸 보고 너희들 이혼한다 이런 식으로 천박하게 표현하지 말고 배우자 외에 이성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왜? 유축은 있는 사화가 오는, 이게 또 관성이고, 이 사화의 천간은 정화 아니면은 병화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합을 한 남자가 병화라면은 이 사화 때문에 정화 갈등 만드는 남자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 이런 갈등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을사, 을류, 을축은 신유 입장에서는 잘 보셔야 돼요. 왜? 배우자궁은 동일한 글자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글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물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자 얘기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특히 신금은 자체적으로 병화를 끌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로 화가 올 때, 오화가 올 때도 문제가 생기고 사화가 올 때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사화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자, 을해. 을해. 신금이 을목을 봤다. 좋아요? 나빠요? 여기까지 좋죠. 거기다가 해수까지 봐서 금이 놓을 수 있는 물이죠. 자, 이럴 때는요, 을목의 뿌리 묘목이 내려가면은 해면미도 가능해. 그죠? 그럴 때 그 묘라는 글자는 결국은 뭐냐? 내가 달고 있는 잎, 말로 인해서 재물이 커지는 게 을의 대운의 특징이죠. 해면미가 되니까. 그러면은 해면미로 인해서 재물도 커져. 그러면은 아까 그랬죠. 이 을목이 경을 끌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거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을목을 부동산으로 묶어버리면 경을 안 끌어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을의 대운에 부동산을 통해서 또 해수를 달고 왔으니까 해면미를 확실하게 하려면은 이 물가의 미토, 땅. 그렇게 돼서 물가의 땅과 인연 맺으면은 이 을은 경을 안 끌어오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부동산으로 재물이 커져. 그것도 해면미를 했으니까 한 채예요, 여러 채예요. 여러 채를 할 수 있지. 네. 이렇게 응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중에서 세운을 언제 잡느냐? 해수가 올 때나. 그렇죠. 왜 해면미로 인해서니까. 그 다음에 미토가 올 때라든지. 뭐 묘목이 해면미가 될 때. 그럴 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해수가 해면미를 하면 좋다고 실컷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해면미를 하랬더니 인신사를 하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지. 그 인신사의 행위가 뭐냐? 거래. 거래는 인신사에. 잊지 마세요. 거래를 한다는 자체가 일단 인신사를 발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니까요. 거래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 내가 내 돈 주고 땅을 샀어요. 그 땅을 가만히 있으니까는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부동산이야. 동산이 움직일 동자잖아요. 산이 움직이지 아니불. 그게 부동산이죠. 근데 사고 파는 행위는 움직인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 되는 거죠. 그거를 잘 보란 말이야. 을의 대운에 해면미로 인해서 재물이 커진다고 했는데 이걸 움직여버리면 재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렇게 얘기 들으면 다 알 것 같죠. 근데 왜 막상 우리 선생님들이 사주 감정할 때는 왜 이런 말이 안 나올까? 안다 치고 넘어가서 그래요. 네. 지금 이것도 그냥 대충 뭐 뻔히 아는 거 이렇게 넘어가니까 우리 학우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상담을 할 때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안다 치고가 아니라 정말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을묘. 네. 땡큐. 문제는 뭐다? 배우자 운의 변동수만 없으면 땡큐다. 네. 이것도 뻔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물론 이 을목이 경금을 끌어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을미. 예. 이것도 내려오면은 해묘미를 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해수를 불러와 갖고 이 해수가 인신사에만 안 만들면 돼요. 그러면 상관없어.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것만 알면은 의외로 쉬워.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을묘는 해면이 되어 있는 을목은 땡큐인 거죠. 자, 일단 이번 주는 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 그 다음에 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